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총장이던 때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연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제보자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정 캠프 연루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공익신고자라는 인물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인물은 JTBC에 자신이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김웅 의원에게 자료를 받았고 김웅 의원이 전화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저희가 당사자와 협의해 실제 목소리는 방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JTBC와 연락이 닿은 인물은 자신이 이번에 논란이 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공익신고자라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느꼈다며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을 받고 고민 끝에 제보자라고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자신이 뉴스버스 측에 알리고 대검찰청에 공익신고자 신청을 한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사가 나가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김웅 의원에게 자료를 받은 사실을 뉴스버스 측에 알렸을 뿐 정치공작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현재 여야 어떤 캠프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의원에게 당시 자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당에 따로 자료를 전달하진 않았다며 대화방 캡처에 나온 손준성이란 인물이 검사인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의 원본을 JTBC에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또 김웅 의원이 당시 전화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엔 그 의미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권익위원회에서의 공익신고자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해 김웅 의원은 손준성 검사에게 자료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대화방은 삭제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검에 고발하라고 한 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제보자가 근거를 통해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의혹에 연루된 대상들이 대부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당 조사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질질 끌면서 냄새 풍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있었던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기존 변명을 반복하는 맹탕 기자회견을 했고 윤 후보는 거친 감정을 남김없이 쏟아내는 난폭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도 맞받았습니다. 여권의 정치인들이 또 이걸 가지고 막 떠들고 그리고 뭐 검찰이 또 나서고 이러는 걸 보니까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 정치 공작하고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빨리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질질 끌면서 뭐 냄새나 계속 풍기고 이러지 말고 빨리 확인할 거 확인해가지고 결론을 내라. 국민의힘은 공명선거 추진단을 꾸리고 본격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았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고발장이 당에 전달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은 고발장 등 여러 자료들이 당에 전달됐는지 어떤 경로인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위원단에 전달된 경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언론에 나온 내용 이외에 특별한 사안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제보 문서가 와도 당이 공공기관처럼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 출처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내 대선 주자들도 진상을 빨리 밝혀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에서 만든 게 확실하고 당에 들어왔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윤석열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자신이 공익신고자라고 JTBC에 알려온 인물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받은 건 맞다. 하지만 당에 전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강욱 의원 고발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초안을 당에 넘긴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초안이 넉 달 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전달된 고발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정치부의 최수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웅 의원은 고발장 등의 자료를 당에 건넨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보자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군요. 네, 우선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는 당 관계자와 또 저희와 연결이 된 인물이
동일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서 앞으로 더 보도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다만 해당 인물은 저희 취재진에게 김 의원에게 자료를 받은 텔레그램 대화방이라면서 고발장 등이 담긴 캡처 사진의 원본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이게 새롭게 공개된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당에 전달한 적은 없다라는 게 해당 인물의 주장입니다. 네. 자,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 사진을 보면 김 의원이 고발장 등의 자료를 보낸 기록이 남아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자료들이 당으로 넘어갔느냐 이 여부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돼야 할 부분인데요. 일단 고발장은 2개입니다. 지난해 4월 3일과 8일 이렇게 차례대로인데요. 김웅 의원을 통해서 전달된 것까지는 텔레그램 대화방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으로 넘어간 정황이 나온 고발장은요. 지난해 4월 8일에 전달된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인데요. 네, 상당히 유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이 실제로 8월에 고발을 했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걸로 나타나서 네, 좀 한번을 비교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단어와 문구가 조금씩 다르고요. 30줄이 넘는 범죄 사실과 판례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의 시차가 있는데도 최강욱 의원이 출연한 유튜브 조회수가 57만 명 이렇게 동일하고요. 실제와는 다른 주민등록번호도 판박이입니다. 예, 상당히 비슷한데 그러면 정황상 저 고발장 경우에는 당으로 넘어간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전달된 고발장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문구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고발장이 실제 당에서 접수한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과 상당히 유사하다 보니까 이 의혹은 더욱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고발장 전달 경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정점식 의원이죠. 네, 이게 지난해 8월에 실제 고발장을 작성한 게 당시 당의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상규 변호사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 변호사는 당무감사실에서 초안을 받았다고 했고요. 또 이 초안을 넘겨준 건 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이라는 게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입니다. 네. 다만 정 의원이 넘긴 초안이 김웅 의원이 받은 고발장과 유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JTBC에 고발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누군가에게 받은 초안을 당무감사실을 통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만 정 의원은 당시 초안을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요, 고발장 등의 이런 문제의 문건을 당 차원에서 받은 건 없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와 연락이 닿은 제보자의 주장과도 통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텔레그램에 전달된 고발장과 또 당이 지난해 8월에 실제로 활용한 초안, 이 고발장이 유사한 대목이 많다 보니까 추가 진상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고발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그걸 어디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취재되는 내용은 저희가 내일 새롭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부의 최수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조사팀 규모가 대폭 커졌다면서요? 네, 조사를 맡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 3과는 부장검사와 검사 2명, 이렇게 3명이서 조사를 해왔는데요. 취재 결과 이번 주 들어 검사 약 5명을 추가로 파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모두 검사 8명 가까이가 투입됐으니 중앙지검 반부패부 수사팀의 버금가는 규모가 됐습니다. 네, 어떤 검사들이 파견됐는지 취재가 좀 됐습니까? 네, 특수수사를 관할하는 대검 반부패부 검사, 또 선거수사를 관할하는 대검 공공수사부 검사가 이번에 파견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 조사는 까다로운 포렌식 분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이게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한 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포렌식 분석 경험이 많은 이 특수수사 검사와 또 선거수사 경험이 많은 공공수사 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 수사로 전환된 것은 아니죠?
네, 대검찰청은 수사로 전환되면은 언론에 알리겠다면서도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어제의 입장에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범죄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사 주체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직자에게 검사 등 공직자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라면은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공직자에게 고발장을 사주하도록 윗선이 지시했다는 이 직권남용 수사를 한다면은 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수사를 한다면은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어떤 혐의로 수사가 가능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끼리 서로 눈치 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야당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손준성 검사를 오늘 저희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이 손 검사는 저희 취재진에게 입장문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예. 자,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총장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죠. 네, 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또 코바나 콘텐츠 우회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그제 도이치모터스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이 한명숙 모해 위증 수사 방해 의혹, 또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어제 이문정 검사를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을 대검찰청이 만약 수사를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 3곳이 윤석열 전 총장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검찰청에서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